대열이 좀 공간을 좀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오늘 집회를 진행해 주실 담당해 주실 동지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님이십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종 누리콜 공공성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농성 172일차 그리고 강태현 집행위원장님의 농성 15일차가 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어제 세종시장 내 면담 요청을 위해서 또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분들이 함께 방문해서 한 일정들과 그리고 그간의 우리의 투쟁들의 하루들을 좀 하루하루씩 담아서 오늘의 집회를 힘차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자리하고 저희 묵념하며 그리고 온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간 열사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억울한 제도의 희생자들 그리고 장애해방 열사, 노동해방 열사들을 기억하며 함께 일동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20년) 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하철로를 내려갔고 그리고 버스를 증가하면서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역사회에서 이동하며 살고 싶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장애인의 70.5%가 한 달에 5번도 이동하지 못한다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계산하기 힘든데요. 대한민국 지금 장애인의 등록장애인이 260만 명입니다. 그 당시는 대략 200만 명으로 예상한다면 200만 명 장애인 중에 한 달에 5번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산수를 잘 못하는데요. 그럼 160만 명 정도 됩니까? 160만 명의 장애인이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절실하게 외쳤던 그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버스를 타게 해달라,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서 최중증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세종시 누리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 어떻습니까? 제가 김포에서도 활동하는데요. 김포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봤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도 오더라고요. 서울 전역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김포에서 이용하면 경기도 전역을 다 가더라고요. 김포에서 부르니까 인천도 가더라고요. 수도권 전체를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김포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미입니다. 바로 부르면 오더라고요. 이걸 적시콜이라고 합니다. 밤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밤 12시에 불러도 오더라고요. 이게 24시간 운영입니다. 법정대수 지키라. 법정대수 벌써 120%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세종시는요, 우리 강태훈 지회장님과 함께 세종대책위가 싸우기 전에는 법정대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적시콜 안 됩니다. 24시간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의 행정수도라는 세종시의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실태입니다. 이거 바꾸려고 벌써 작년부터 오래도록 투쟁했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곳에서 민간 위탁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길래 그러면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투쟁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천막 투쟁 벌써 160일을 넘게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우리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래서 세종교통공사로 이전을 확정시켰는데 이제 남은 것은 고용성계 문제입니다.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해주면 됐지.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문제지. 장애인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한테 맡기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서울시란다. 세종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동지들, 여기 계신 동지들, 지금의 세종시 누리콜의 운전자들의 이 문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관계없는 문제입니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그 누리콜의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가 같이 확보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될 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의 꿈이어야 합니까? 왜 이것이 실현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 불공평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득해준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가 우리가 원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지키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종시는 또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단식을 15일째 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지들, 저는 강태훈 주장의 15일의 단식 농성은 단순한 고용보장의 문제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한민국 자유로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시장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동할 권리도 자유 아닙니까? 이동할 자유를, 그 권리를 정치하는 것과 맞닿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그 투쟁합시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이런 특별교통수단 문제는요, 지금 지역에 가면 더 개판입니다. 개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판이에요. 그 개판 시군구에 묶여서 그 도 전체도 못 가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거기에 모든 책임들을 맡겨놓으니까 시에서, 군에서 세금 받아서 운영하는데 내가 왜 딴 데 갑니까? 바로 이웃이 있는 그것도 안 넘어요. 그렇게 해서 뭉쳐서 다 그렇게 갤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갤갤하면서 사는데 거기 틈새에 끼어서 장애인 단체들이 그걸 위탁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장난질 칩니다. 공공화라 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 우리 고용보장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장애인 단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거는 단순한 고용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같다라는 이 투쟁입니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각 도 정도는, 도별로는 모두가 다 자유롭게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치하는 투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특별교통수단 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돈을 떼야 됩니다. 국가는 돈 안 되고 시군구에다 맡기니까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도 차원의 의무 광역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도 돈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시군구에 맡겨진 이것들을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지역적 차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를 가지고 우리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투쟁이 단순한 고용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0년 전에 꿈이었다면 이제 꿈을 꾸는 것은 그만 꾸시고 투쟁합시다. 투쟁을 통해서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투쟁에 바로 지금의 단식 농성 15일이 있습니다. 그 22명밖에 안 되는 그 운전원조차도 지체장애인협회는 갈라내고 세종시는 그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그러면서 각자 살아남게 만드는 이런 야만적인 형태를 반드시 깨부시고 우리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날이 굳은데도 불구하고 15일째 굶고 있는 강태훈 지회장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그리고 운전원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네, 노동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게 그냥 열심히 일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리고 잘하면 계속 다닐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일터에서 쫓겨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에서 쫓겨나면 이건 죽은 목숨이나 상관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 가지를 뒤져봤습니다. 세종시의 인구수는 얼마일까? 그랬더니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네, 세종시가 36만이더라고요. 그리고 유권자 수는 22만이고요. 이춘희 시장이 됐을 때 13만 표로 좀 넘게 받아서 됐더라고요.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가 며칠인지는 아시죠? 아직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가 민주당을 찍어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혹시 될까? 이런 염려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민주당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으셨나요? 민주당도 국민의힘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더라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은 쫓아냅시다. 여러분들, 우리 당한 만큼 확실히 보여줘야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반드시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예, 공공운수 노조는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 수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24만입니다. 예, 저는 24만 노동자가 오늘을 기점으로 이 세종시에서부터 긴 개주 경기를 하자. 강태훈 지회장이 1주자였으면 이제 2주자, 3주자, 24만까지 나가보자. 오늘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강태훈 지회장이 계속 해야 되나요? 저희는 다음 주자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수 노조 24만 조합원이 마지막 주자는 아닐 겁니다. 여기 대책위 동지들도 있고 이러니까 24만을 훨씬 넘겠죠. 예, 저는 긴 개주 경기를 시작하자. 예, 그래서 강태훈 동지가 멈춰도 됩니다. 이제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만들 수 없습니다. 다음 주자는 세종시에 있는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이 그리고 공공운수가 만들어가서 끝까지 투쟁합시다. 저는 싸움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버텨서 누리콜센터 동지들이 고용 승계를 보장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실 수 있죠? 예, 공공운수 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우울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표정도, 그리고 15일차 단식을 하고 있는 강태훈 동지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표정들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옆에 동료가 굶고 있어서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웃읍시다. 남들이 볼 때 저기 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저러면 이제 투쟁 그만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힘차게 웃읍시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다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 투쟁 끝까지 해서 반드시 고용승계 보장받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쫓아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본부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춘희 시장 될 때 열심히 선거운동했다고. 그래서 민주당의 평균 59%보다 더 높은 79%로 이춘희 시장이 당선됐더라고요. 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는 사람들은 다시 이 시청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투쟁!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동지들을 비롯한 함께한 동지들 투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투쟁! 제가 이제 정의당 신임 대표가 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세종시의 3번째 발걸음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강풍이 불 때 바로 이 시청에서 투기 의혹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월 20일 4.20 전국 장애인 투쟁의 날 보건복지부 앞에서 함께 동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누리콜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에 맞서서 우리 동지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부 청사 모여있는 곳을 쭉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첫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비가 꿉꿉하게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유령도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백돌 건물에 곳곳에 노동자들을 비롯한 절박한 삶의 요구를 걸고 천막 농성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2군데 들렀다 왔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택시 월급제법을 만들었습니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사용자들이 그 법을 굴절시키고 왜곡시키고 휴직 조각시키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현장을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첫 국정지표가 뭐였습니까? 노동존중사였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인천공항공사를 달려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숱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그 투쟁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더욱더 후퇴시키고 있는 그런 아픈 목소리도 듣고 왔습니다.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여의도 국회 정문에 가도 우리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본권이 빼앗긴 사람들, 그분들의 처절한 농성장을 저희들은 먼저 접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의 제1도시
세종시에서 제가 첫 받은 느낌, 행정의 중심 도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처절한 목소리가 모인 곳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세종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제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노?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노동자들, 우리 장애인들, 저도 지역에 있으면 도의원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숱하게 함께 농성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또 그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종시 교통공사로 누리코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잘하고 있다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있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분들 해고시키고 공정 경쟁을 하려면은 이분들 그대로 고용 승계하고 부족한 인원 더 공개 채용을 통해서 수용하면 됩니다.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에 담는 정치 용어 중에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집권 여당 대선 후보 기본을 가장 입에 담고 있습니다. 또 상식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또 공정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 누리콜 노동자들의 이 목소리, 이 상태가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정부가 조금만 의지만 가진다면 지방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강태훈 동지 15일 동안 단식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몇 개월 동안 농성도 없었을 겁니다. 저 정부 청사 앞에 천막도 없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경고드립니다. 강태훈 동지 병원에 실리가기 전에 이 문제 매듭 지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오늘 당대표가 직접 참석한 것은 이 문제를 자시하지 않고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주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꼭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장애인들이 또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우리 콜택시 노동자들 이런 아픔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정의당이 앞장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이 세종시를 둘러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대동소이하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어디 가서 투쟁을 하려고 하더라도 천막치기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경찰들과 몸싸움하고 여러 가지 지지비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천막 하나 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또 여론화돼서 뭐 해결도 좀 되고 이런 게 좀 보였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서는 천막 치는 일이 엄청 쉬워졌죠. 대신에 천막을 쳐놓으면 기본이 수백일, 기본이 수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전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청사에 이 둘러서 한번 다녀보면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언론사 하나, 언론의 기고 하나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요 몇 달 사이에 충남에서는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제철에서도 일어났고 또 플랜트 노조에서도 이렇게 일어났었고 며칠 전 쿠팡에서 산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일주기 있어서 더 이상 죽지 말라라는 것을 가지고 천안지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결의 집회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만 하고 있을까? 왜 우리만 단식을 해야 하고 또 왜 우리만 오체투지해야 하고 왜 우리만 전국을 돌면서 행진을 해야 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천안지청의 그 지청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전한 얘기는 특별관리 감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관리 감독을 했는데 그 장소에서 매년 똑같이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게 무슨 특별관리 감독이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용노동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라는 곳이 어느 국가든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노동부라고 해서 그나마 그래도 노동자들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용노동부가 되더니 이 고용노동부가 노동부가 아니라 정말 자본의 고용 관련된 부분만 책임지는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낮추고 봉급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하는 이런 노동 정책만을 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면서 동지들도 아시겠지만 제대로 됐습니까? 보통은 자회사나 다른 것들로 만들어서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고 또 다른 하나의 계급을 만드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누리꾼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양할 때는 노동승계가 가능하지만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할 때는 노동승계가 가능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으로 올라갈 때는 노동승계 안 된다는 그 기록지를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강태훈 지회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충남본부 이 누리콜 노동승계 보장시키는 그날까지 우리 6만 조합원 같이 투쟁하고 같이 승리하는 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대한민국 예고하는 이춘희 시장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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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콜 운전원 해고된 고용승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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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저는 고용승계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이 공공운영이라는 게 말이 공공운영이지 사실 또 하나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완전한 공공운영이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공공운영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엄청나게 생색을 내거나 할 거 다 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고용승계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그 회신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그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확실치 않다 보니 또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았는데도 고용승계는 해야 된다라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저는 우리 오늘 단식 15일째 그 하고 있는 우리 강태훈 지회장님 그리고 우리 문경희 그 세종장차연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많은 시민들이 이 장애인의 감수성을 장애인 자부심을 다시 한번 더 느끼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동 감수성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깊이 그 새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노동 그리고 반민주적인 심지어 반인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규탄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없고 가진 게 없고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법을 어기고 상식에 어긋나는 지침을 지키지도 않고 반인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행정수도를 지향한다고 하는 세종시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왜 거기에 대해서 제재 하나 하지 못하고 공문 하나 넣지 못하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는 특히나 이춘희 세종시장을 고발하거나 청문회 같은 거를 국회에서라도 열어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일째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강태훈 지회장과 또 그 완전히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11명의 운전원, 그리고 계속해서 공공운영과 고용승계를 요구해온 우리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요구에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춘희 시장? 왜 여태까지 뚜렷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일을 왜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카드 뉴스도 만들어서 뿌리고,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치적 힘을 크게 키워서 우리의 요구가, 정말 상식적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니니까 나는 앞에 있는 분보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거 하고 어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주 곱게 갔습니다. 요거는 뭐지 경찰들이 저희 말을 개무시하고 또 여기 시청 백만들이 우리를 개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다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합의가 잘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어떤 싸움을 벌이는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짜 확실하게 국정을 어떻게 볼지 보여줬습니다. 어차피 수상집을 다 알고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끝까지 등반 무엇인지 제가 중북한 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합의가 제대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리고 이춘희 스님께서 당신도
보고 말씀을 해줍니다. 어떻게 같은 미련들이 어떤 놈을 해고시키고 어떤 놈을 잘 사고 아니 죄송하고 어떤 놈을 해고를 안 하고 같은 미련들끼리 자기가 조금 급이 있다고 주들한테 대부시고 함부로 아니 제가 진짜 어차피 세윤씨 전부가 진짜가 저희는 다 아니까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규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동 센터에서 전화가 제가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세종 경찰서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때문에 나보고 조사하러 나오래요. 어떻게 조사를 보니까 아니 그 조사를 받을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아도 강남을 받아도 강남을 어떤지 필요하니까 네 전문가 새끼야 내가 새끼야 어떻게 가 진짜 내가 어떻게 가 조선을 먹고 싶으려 조선을 먹고 싶으려 어떻게 가요 야 정부가 나도 편하게 나도 좋게 차 타고 조선을 먹고 싶단 말이야. 나 진짜 버스가 생긴다. 그때 갈게. 내가 그때 장애 코이트지 만나고 멋지게 생기고 내가 그때 가지 말고 간다. 나이 교시 잘 갈게. 안돼. 내 갈게. 이준이 지는게 분명히 말해주는 좋게 들린다. 우리
우리가 어떤 걸 하는지 분명히 담당자가 분명히 분명하고 우리 이것도 한 개가 말씀하지 전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빼놓지 말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오늘 진짜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되면 내가 어차피 빈신데 유탱키고 카펜카노를 그때 확실하게 부빈 제가 대통령 말씀드릴게요. 오늘 합의했다는 부빈인데 오늘 진짜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가 정부 정책을 준수하라고 15일째 곡기를 끊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태우는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상대로 정부 정책을 준수하라, 이런 소박한 요구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에 공공호수로조 김태희 부원장님, 전국 장애인 참여연대 대표님, 박경수 대표님, 그리고 강태훈 지회장님과 제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요구안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 요구안 소박합니다. 첫 번째가 즉각, 조속한 시일 내에 즉각 채용 공고 진행해라. 운전원들 당연히 응시 자격 부여하고, 세 번째로 고용 안전방안 마련해라.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세종시의 일부 공무원조차 어떻게 우리 시가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노동자를 굶길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단 세 분을 모시고 반드시 우리 요구안 관철시켜서 이 투쟁 승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투쟁 현장을 좀 많이 다녀보는데요. 사실 이 행정관청이 제대로 이행을 했다라면 우리 이 투쟁 여기 안 앉아 있죠. 그런데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1년 넘게 피켓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 자본가들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리콜 동지들이 당연히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승계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있으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노예로 못 부려먹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 입맛대로 정해놓고 노동조합 활동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않고 오히려 길바닥으로 냈었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의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희도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제 천막농성이 오늘로써 94일째입니다. 내일 모레면 100일입니다. 우리 100일 집중집회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한판 뜰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왜 그 천막농성을 진행하는지 우리 동지들 잘 모르실 겁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10시간에서 16시간을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3시간 임금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시간 임금을 주고 그 성과급을 받아가야 되는데 성과급도 못 받아가 그럼 어영노조들과 야합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당 아마도 세종에서는 시간당 벌면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벌 겁니다. 그러면 3시간 임금을 준다고 하면 3시간에 대한 그 수익금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10시간을 일해도 벌지 못할 그런 임금 수익금을 기준금을 정해놓고 벌어오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3시간, 2시간 임금을 줍니다. 이렇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정부는 오로지 그 자본가들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면담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본가들은 그간의 수없는 노동 착취와 임금 착취로 배를 불려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쉼없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10시간, 16시간 일을 하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로봇가 아닌 이상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40시간 이상을 정해라, 임금 시간을 정해라. 이미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 시기가 5년 이내입니다. 이제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 법 만들어진 지가. 앞으로도 3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 법이 시행이 되려면. 대통령이 말 한마디 즉각 실시하라.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나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택시 노동자들의 염원인 완전월급제 끝까지 이 투쟁 승리해서 반드시 월급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 노동자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국민의 발인데 그 발을 움직이는 택시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국민들은 무엇을 움직입니까? 버스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버스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골목골목 누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 있는 택시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태훈 동지 살려고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굶고 있습니다. 이 굶게 만든 인간이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론이 제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했다면 이 투쟁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 민간 위탁은 수없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라 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 서울시 세종시 어느 지자체나 똑같습니다. 자본에 배불리는 데만 앞장서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반드시 표로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 힘차게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들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강주에서 어제 새벽에 올라와서 지금 오늘까지 같이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강태훈 지회장님이야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저는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라는 의문점을 수도 없이 던지고 다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노동자나 장애인 노동자가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이지, 지금 세종시 이춘희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망상적인 생각과 허무맹랑한 생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20여 년 전 정치계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지자체를 출범시키고 지금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과연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이라고 생색내기 공공사업이라고 해놓고 제대로 된 공공사업이 이루어진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비원상의 군원이고 채용을 했다면 비정규직이며 장애인이라 해서 노동할 권리를 착취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게 공공의 사업이며 공공의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동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인 동지들의 이동할 권리마저 손으로 떡집을 닦기 주물르고 있는 세종시장 이춘희의 생각이 어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노동할 권리가 있고 노동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뜻이 쟁취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주장합시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정말 오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70일이 되었고 당식 농성을 벌써 보름을 넘겼습니다. 강태훈 동지의 투쟁이 존경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누리콜 운전원이기도 했던 강태훈 동지는 2020년 9월 많은 문제가 있었던 누리콜 공공화 투쟁을 제일 먼저 시작한 동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대중교통을 책임성 있는 공공에서 운영해야만 세종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그런 분을 누구보다 세종코를 사랑하는 누리코를 사랑하는 운전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종시가 지금까지 누리코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자신들의 책임을 민간에 10년간이나 떠넘겼고 차별과 배제 속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철저하게 외면했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연대했고 강태훈 동지의 투쟁으로 10년 만에 운영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세종시 교통공사가 3년간 위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현재 누리콜 운전원의 50%를 웅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말 세종시 공무원들은 차별과 배제가 몸속 깊숙이 뼈에 박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 말은 지금까지 근무했던 운전원 중 50%가 자격이 없단 말이고 자격이 없는 노동자들이 누리콜 운전원으로 근무했단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가지고 바로 보복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리콜을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집회하고 중앙정부에 이야기했다고 이춘희 시장님이 모양이 빠져서 보복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또 당신들의 이런 보복행정 때문에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의 정책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무시해서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춘희 시장님이 더 모양 빠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이동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이춘희 시장님이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을 책임져 주십시오. 장애인 콜택시는 우리들의 대중교통이고 누리콜은 세종시 중증장애인의 대중교통입니다. 누리콜 운전원이 전원 고용 승계되고 장애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동지들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저 며칠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발언할 때는 제 머리가 이 머리가 아니었었죠. 그때는 그냥 생머리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마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러고 다니냐? 우리 노동자들이 사용자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꼬이고 있거든요. 그 꼬이는 일들이 아마 풀어지면 제 머리가 풀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파마를 하고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달이 6월 달이잖아요. 6월 11일이면 제가 노동운동을 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 회사가 어디냐면 한국인상공사 정관장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었고 해고 동안 6개월 동안 해고가 돼서 맨 아스팔트에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직해서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어제 지역본부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직 회의가 서울 대림동에서 철도회관에서 어제 전국에 있는 본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부위를 제가 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본부장들이랑 해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고 이 싸움이 빨리 승리를 끝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연대 부탁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 분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제 개인 사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노조에 몸담고 있지만 저는 민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저한테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큰애가 미진이고 둘째가 민지고 셋째가 민주입니다. 가장 늦둥인데 큰놈이 대학원 다니는데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딸내미 이름이 민주예요. 그래서 항시 이 집회 장소에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데리고 다녔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가 민주노조라 내가 민주지 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까지는 했어요. 이제 중학교 가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좀 달라졌나 봅니다. 이제 좀 아는가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의가 아니고 타의가 아니고 정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싸움에 어느 누구도 중심에 서 있지를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걸을 뿐입니다. 세종시장이 우리보다 높습니까? 여러분들 세종시장이 높아요? 세종시장도 저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 왜 우리가 대우를 해주는 거는 시장이란 자리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대우를 해줄 뿐이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저번에 와서는 면담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 저번에 와서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너무 심하게 했더니 이번에는 벤치를 놨더군요. 벤치를. 뭐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에 가서 싫다고 하면 더 강하게도 나가주겠습니다. 제 민주노조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토르입니다. 왜 토르냐? 제가 한국인삼공사에서 해고가 된 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저희 조합원들 내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노동자들한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적인 대우도 안 해줬었어요. 정관장이라는 데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들고 있던 중한말을 유리문 하나가 120만 원입니다. 그걸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잡혀갔었죠. 그리고 다시 복직을 내서 그 얘기를 가끔 나눕니다. 제발 승질 건들지 말라고. 여기 세종시장한테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고할게요. 제발 승질 건들지 마세요. 저 이 공공운수노조 세종 충남의 담당자 본부장으로 맡고 있고 당신이 정말 우리랑 싸운다고 하면 그 싸우는 만큼의 대우를 꼭 해주겠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 충남본부 여러분들과 같이 힘합쳐서 싸울 거고 언제나 세종 충남에서는 맨 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합시다. 투쟁! 죄송합니다. 세종 시민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굳은 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작게 적은 것을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종시는 그래도 합리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으로 행정을 하는 젊은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 길을 잃은 양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기우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종시장님, 시장님은 세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지난 8년 동안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하고 쓰셨나요? 세종시는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아닙니까? 세종대왕은 어진 정치로 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복지제도에 힘쓰셨다는 역사적 기록을 알지 못하십니까?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가고 급기야 단식까지 14일째 하고 계시는 저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약자의 눈물과 고통당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 막고 눈 막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신다면 시장으로서의 더 이상의 자격은 없습니다. 부디 시장님의 권력을 어디에 쓰셔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의 어진 정치를 몸소 실천해 주십시오. 근데 어제 이준희 세종시장이 저보고 목소리 크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타고난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도 없고 또 특히 저희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이준희 시장 앞에서 목소리가 작을 수가 없겠죠. 예, 태생으로 타고난 이 목소리에 화가 나면은 더 큰 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준희 시장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제 180일 가까운 데는 농성을 하고 있고 우리 강태원 동지가 14일째 단신 농성으로 이준희 시장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저희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준희 시장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준희 시장은 찾아왔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뭐 반기지는 않을 줄 알았지만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상상 외였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본인이 안절부절하면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막 찾아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의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강태원 동지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리지 않을 수 없고 특히나 이준석 세종도시개통공사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거짓된 행태를
이천시장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천희 시장이 보고받는 것과 저희하고 약속했던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잘못된 것인지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야 되는 것이 어제 밤에 이천희 시장을 만났을 때 가장 의문점이었습니다. 아마 1시간가량 강태훈 동지와 이천희 시장의 면담이 있었는데 그 면담 가운데서 가장 정확했던 것은 이천희 시장은 오늘 당일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시청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준석 교통공사와 공사사장과 함께 3시에 면담을 통해서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누리콜 노동자가 이번 2차 응모에는 반드시 참여해서 계속해서 고용 승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끝까지 잘 협의하는 것을 배준석 사장에게 전화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천희 사장은 내가 니네 7개 요구안을 다 약속 지키지 않았느냐. 나는 분명히 배준석 세종시 교통공사와 면담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종장차연과 대표단과 교통공사하고 합의를 하라. 그렇게까지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합의하라는 것은 결론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쵸 저희 대표단과 그리고 세종시가 위탁한 공사와 합의라는 것은요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저희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민간 위탁에서 노동을 했던 노동자가 다시 큰 문제가 없다면 노동을 하는 자에게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고용 유지가 합의사항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준석 사장은 오늘 합의됐던 내용을 다시 내일 번복한 결과를 계속해서 세종시장에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어제 가장 재밌었던 것은요. 엔드와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와 또는 우리에게는 또는을 약속했지만은 시장에게 보고하기에는 그리고를 보고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러 명의 누리콜 노동자들은 응시조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응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신 동지들과 내 뒤에 있는 경찰들과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른 위탁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노동에서 배제되고 해고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세종시청은 계속해서 이천희 시장은 배준석 사장에게 계속 일임하고 배준석 사장은 이천희 시장에게 확인하러 가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세종시가 교통공사 사장인 배준석 사장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배척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30분 넘게 면담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불안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2달 넘게 고용 승계에 대한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계속해서 배반을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아직도 어젯밤에 분명히 이천희 시장이 전화까지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분명히 지시까지 내렸는데 30분이 넘도록 중단이 되고 다시 휴식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배준석 사장은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약간 지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여기에 모인 동지들 우리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세종장차연 동지들과 우리 공공운송 노조 동지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면담이 들어간 면담 진행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희는 끝장추정입니다. 반드시 이춘희 시장을 다시 이 앞으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이춘희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끝까지 해결할 것입니다. 왜냐? 어제 우리 앞에서 보인 그 행태는 반드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간에 택했던 누리콜 노동자들이 다시 세종교통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그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고 해고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투쟁하고 그것은 세종시장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배준석 사장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배준석 사장은 단지 이춘희 시장의 하수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동지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면담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부터 세종시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이지만은 우리 강태원 동지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우리 강태원 동지 저와 같은 장애 유형이 동족 장애인이에요. 저도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고 강태원 동지도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의 삶은 저는 안 봐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 장애를 갖고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해봐도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우리 강태원 동지가 목숨을 걸고 이 투쟁하는 이 누리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이고 그 의지를 끝까지 우리가 관철할 수 있도록 동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지금 다시 협의가 진행됐을 텐데요. 4시까지 서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기로 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요구사항은 1번 채용 공고를 다시 재공고해서 재공고해라. 두 번째 응시 자격과 관련돼서 누리콜 운전원 전원이 응시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에 대한 조정을 요구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이 세 가지 요구입니다. 관련돼서 전체적인 현재 세종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과 담당 과장과 공무원들이 배석을 했고요. 도시교통사에서는 공사 사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배석을 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진지하게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협의 때처럼 고성이 오고 가거나 서로 그런 분위기는 일단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서로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문안들이나 문구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갈 길 가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어쨌든 누리콜 한 노동자의 단식을 멈추자라는 공감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콜 운전원과 관련돼서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과정에서 노동해왔던 그 노동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와 공사에서도 진지하게 저희의 주장과 요구를 경청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 서두르지 않고요.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서로 확인하고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저희가 여기 세종시장 앞에서 투쟁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저는 이 비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국에서 모인 동지들의 열망과 기대으로 기필코 좋은 합의안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 동지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같이 해주실 거죠? 날씨가 붓지만 박태원 대표님 기다리면서 좋은 결과 기다리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은 데는 우리는 끝장 투쟁으로 맞서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투쟁! 그래도 오신 분들 저희 단체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같이 정리할까요? 괜찮으세요? 저희 단식 강태훈 위원장님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단식 15일차를 왼편으로 두고 뒤에 많은 그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붙어있는 공간을 뒤로 하고 찍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앞쪽으로 나와주시는 게 나겠네요. 동선상 그쵸?